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페트로브라스 고가교는 브라질 남동부, 특히 상파울루주의 울창한 정글에 있는 버려진 고가 고속도로입니다. 정글에서 약 40m 높이에 있고 길이가 300m인 인상적인 구조물은 원래 1960년대에 시작된 야심찬 리오 산토스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고가교 건설은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와 같은 주요 도시 간의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개발 기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고가교는 48km 이상의 해안도로를 우회하고 산악지형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브라질의 경제 위기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고가교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오늘날 비아덕트는 과거 야망의 신비한 유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 정글에서 종종 눈에 거슬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 특히 번지점프와 하강과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육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악화되어 방문객들이 종종 빽빽한 초목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육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돌 분화구는 작은 소행성에서 지구와 같은 큰 행성에 이르기까지 태양계의 모든 천체에서 발생합니다. 바링 크레이터는 미국 애리조나주 66번 국도의 윈슬롯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계인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첫 번째 분화구이며 직경은 약 1km입니다. 분화구는 비교적 젊으며 약 5,0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분화구는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드론 영상은 분화구의 거대한 크기를 포착하여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분화구가 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인근 화산 지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근처에서 발견된 운석 조각과 함께 암석에서 고압 형태의 석영이 확인되었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지구 밖에서 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적 중요성 외에도 이 분화구는 스타트렉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엑스파일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쇼에 등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분화구의 형성과 과학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자 센터도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울뱀으로 가득 찬 구덩이에서 살아남은 드론도 있지만 다음 비디오에서는 드론을 쫓는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왜 이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드론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호랑이 무리가 드론을 낚아챘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중국 헤이룽 장성의 시베리아 호랑이 휴양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랑이는 약간 뚱뚱해 보였지만 시속 50에서 65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쓰러뜨렸지만 영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리조트 직원이 고장난 드론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이 드론은 매우 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노련한 스코틀랜드 등반가 리 갤런이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 브로드 피크 정상에 오르기 위해 혼자 시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사고는 그가 정상에서 하산하는 동안 발생했으며 36시간 동안 실종된 후 그의 등반 동료와 팀원들은 그의 생존에 대한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의 전환점은 K2 베이스 캠프의 일본인 요리사가 산에서 앨런의 배낭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등반가가 운영하는 드론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베이스 캠프에서 K2 등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이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카메라를 통해 산 중턱에 있는 분한당할 뻔한 앨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론 덕분에 그들은 앨런의 상태를 볼 수 있었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팀원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구조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등반가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앨런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상과 동상 증세를 보인 채 발견되었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3캠프로 다시 이송되었고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베이스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앨런은 나중에 자신을 구해준 드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드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험가신 존재에서 등반의 귀중한 안전도구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을 도로와 기차선로 위로 날린다면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것은 드론을 알아차린 빨간 풍선을 가진 소름 끼치는 광대입니다. 영화 2세 나오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 악마 광대이든 광대로 분장한 사람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쪽이든 무서워합니다. 광대는 종종 짙은 화장, 밝은 색상의 의상, 큰 신발과 같은 과장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영상은 분명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들은 광대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광대는 분장과 가면 뒤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고 그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광대는 전통적으로 유머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광대가 드론을 발견한 후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는 것도 확실히 두려움 요소를 높입니다. 그 광대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옥수수밭은 토론토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으며 불길한 평판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보고서에는 빽빽한 옥수수밭 사이에서 기괴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비행기가 찍은 항공사진에는 들판에 이상한 미스터리 서클이 나타나 섬뜩한 매력을 더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비밀에 이끌려 감히 이 분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들어가지만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옥수수 줄기 사이로 허수아비 한 마리가 홀로 서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평범한 허수아비와 달리 이 허수아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시선을 돌리면 마치 당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위치가 바뀝니다. 쇠스랑을 들고 눈을 마주치면 섬뜩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만 드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허수아비가 갑자기 변합니다. 침입자로부터 밭을 보호하는 농부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는 순진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유혹하지만 그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듯 쇠스랑을 휘두르는 어두운 목적을 암시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옥수수 사이로 난 길은 마치 땅을 쑥쑥들이 아는 사람이 깎아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길이 밭 뒤편의 낡은 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허수아비가 희생자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멕시코 국방부는 얼마 전 군인들이 거대한 마리화나 플랜테이션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농장은 크기가 거의 300에이커에 달했으며 바하 칼리포르니아 사막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에서 알려진 가장 큰 농장이라고 합니다. 1984년에 북부 치와와주에서 발견된 두 번째로 큰 밭보다 4배나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물은 검은 천으로 보호되었고 고급 관계 시스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식물 중 일부는 매우 높았고 관리인을 위한 목조 별채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밭은 군인들이 식물을 베고 태우는 것에 의해 파괴되지만 이 발견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마리화나가 여전히 멕시코 카르텔의 중요한 거래임을 시사하지만 그들의 수익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이 원천에서 나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드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찰 중이던 군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을 조사하고 철거하러 간 군대는 드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장이 얼마나 넓고 광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났는데 같은 해에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터널은 악명 높은 카르텔 두목 엘차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스태퍼드셔의 캐녹 체이스 상공에서 아름다운 하이킹 및 자전거 도로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은 드론으로 매우 무서운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검은 눈을 가진 유령 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검은 눈을 가진 어떤 소녀에게 쫓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카메라에 담아낸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은 숲 근처에서 이 인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꽤 소름 끼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령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드론 이미지는 수마일의 숨막히는 녹지가 있는 놀랍고 광활한 자연 지역을 보여줍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고 싶게 만듭니다. 드론 영상을 찍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으며 농부가 촬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분명해집니다. 드론이 그의 땅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재빨리 헛간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나왔을 때 드론이 갑자기 하늘에서 쏘아지기 전에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값비싼 기술을 격추한 이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허락 없이 촬영되는 사람, 자신의 재산에 대한 영상이 촬영되는 것에 타당한 우려가 있는 사람일까요? 페루의 고대 푸키오 우물은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600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고대 나카스 문명이 개발한 놀라운 수력 공학적 위협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유명한 나스카 라인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조한 사막 풍경에서 지하수에 접근하고 분배하기 위해 푸키오라고 불리는 지하 우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푸키오는 지하 수원에서 물을 포착하여 표면으로 가져오는 지하 터널입니다. 이 건설에는 종종 몇 미터 깊이의 긴 터널을 파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터널은 돌로 늘어서 있었고 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파편이 이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작업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터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구도 일정한 간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푸키오의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되어 물이 한 우물에서 다른 우물로 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나스카 우물을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들이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콜로라도의 데블스 헤드 트레일에서 몇 시간 동안 하이킹을 한 후 두 남자와 그들의 개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새 오랜 시간 수색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실종된 등산객을 신속하게 찾고 몇 시간 내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런 구조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들판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 드론, 헬리콥터와 같은 도구를 조합하여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데는 시간당 거의 $1,000에서 $2,000가 됩니다. 대부분의 실종자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는 실종자를 찾는 사람이며 이는 그런 값비싼 자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드론은 남성의 기적적인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잘 지내길 바랍니다. 카필리카야 바위 무덤은 터키의 코스롬에서 북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대 무덤입니다. 무덤은 헬레니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에 의해 만들어진 계곡의 균열에 의해 형성된 바위가 많고 가파른 지형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덤은 정육면체 모양이며 무덤문에는 이케지오스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이 산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드론 영상이 포착되어 얼마나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는 공중 관점에서 무덤의 아름다움과 인상적인 건축물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무덤의 독특한 전망을 제공하여 무덤 구조와 주변 경관의 복잡한 세부사항을 강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무덤은 1996년 양떼를 방목하던 중 우연히 길을 지나던 목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드론이 부서지더라도 멋진 영상을 찍겠습니까? 샘 코스먼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원들은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화산을 가까이서 촬영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드론을 마름 분화구로 보냈고 부글부글 끓는 용암의 엄청난 열기로 인해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본 적 없는 비디오 장면을 캡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진이나 놀라운 이벤트를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년 1월 14일 페가수스 항공의 보잉 737-800여객기가 터키 북동부 트라부존 공항 활주로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신이 그 비행기에 탔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앙카라에서 도착한 비행기는 가파른 경사면에서 떨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렀고 터키로 추락하는 것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휘청거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착륙 후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기술을 바다에 향한 채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162명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공황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라부존 주지사 유셀 야부주는 사건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으로 인해 착륙 중 통제력이 상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트라부존 공항은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승객들은 그 경험을 기적 같았다고 묘사하면서 비행기가 경사면에서 더 아래로 미끄러졌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났을지 강조했습니다. 우뚝 솟은 절벽과 험준한 지형이 있는 중국 안순의 매혹적인 풍경 속에 수천 개의 관이 동굴에 버려져 있습니다. 한 동굴에만 500개가 넘는 관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하늘 장례식으로 알려진 고대 부족은 더 높은 곳에 묻힐수록 천국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가파른 절벽에 관을 매달아 놓는 독특한 전통이 탄생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야 첨단 드론 기술이 등장하며 이렇게 매달린 관의 전모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는 관들이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는 수직으로 쌓여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러한 공중 매장이 야생동물과 도굴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묘지는 소름 끼치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도련이 포착한 것은 유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묘지 위를 비행하던 드론은 창백한 생명체가 네 발로 기어다니며 무덤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청자들은 이 생물이 SCP-096과 매우 닮았다고 말했으며 SCP-096은 수줍은 남자라고도 불립니다. SCP 세계관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간형 생물체입니다. 키가 매우 크고 불균형적인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색소와 채모가 없으며 턱은 보통 사람보다 4배 더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096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묘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대상의 얼굴을 본다면 096은 극도의 공격성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직접 보든 사진이나 비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해 보든 어디에 있든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생물은 놀라운 속도와 힘을 보여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상에게 도달하기 위해 방벽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 20년 동안 아리아 지역에 쌓인 세계 최대의 타이어 무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에는 5천만 개의 타이어가 있어 환경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어 매립지에서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오염과 건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500만 개의 중고 타이어를 수출하고 이러한 타이어를 절단, 재활용하기 위해 5개의 공장을 설립하는 등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국은 타이어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해 살미에 200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할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이 엄청난 수의 타이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8월 드론 영상에서는 수천 개의 타이어가 불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짙은 검은 연기 기둥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타이어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여 200평방미터의 면적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FBI가 1976년부터 내려온 전설적인 빅풋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빅풋, 사스쿼치, 북미의 시골 지역을 배회하는 유인원 같은 생물 등 세계는 항상 이 큰 생물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빅풋은 거대한 유인원종으로 여겨지죠. 지난 50년 동안 북미에서만 빅풋에 대한 목격담이 10,000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빅풋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믿기가 어렵지만 이 비디오 영상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3m의 빅풋이 이곳을 배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빅풋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당신은 빅풋의 존재를 믿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한밤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산 페드로의 카니발 축제 기간 동안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희귀한 인물이나 유령이 드론에 포착됩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구경꾼들은 이 이상한 유령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왕관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형체를 보더니 재빨리 위로 솟구쳐 올랐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많은 문화권에서 종종 유령의 장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이러한 성지가 사후 세계 및 영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령 이야기는 교회 안팎의 유령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종종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고인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 이미지는 카니발 기간 중 밤에 촬영되어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카니발은 교회의 엄숙함과 강하게 대조되는 축제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잉글랜드 더비셔 경찰은 최근 범죄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는 토마스가 현관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을 피하기 위해 뒷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경찰견을 따돌리고 여러 울타리를 뛰어넘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경찰 감시 드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드론의 도움 덕분에 경찰은 추가 사고 없이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집 뒷마당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곳에 숨어 있었고 경찰을 따돌릴 만큼 충분히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론 덕분에 토마스는 결국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량하고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 어미곰과 새끼곰이 거의 지나갈 수 없는 지형을 가로질러 모험을 떠나는데 이 모든 것이 드론에 포착됩니다. 이 산은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조차도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어미나 새끼가 미끄러지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 몇 번 있지만 그때마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새끼가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에서 발생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것은 수십 미터 아래로 미끄러져 눈 덮인 땅에서 견인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어미곰은 슬로프 정상에서 긴장한 듯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단호한 새끼곰이 발톱을 세우고 마침내 작은 곰이 오래전에 포기했을 수도 있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코네티컷 출신의 리처드라는 시각장애인이 영하의 기온에서 숲에서 길을 잃은 후 드론을 사용하여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62세의 이 남성은 토요일 아침에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에 의해 실종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웃들은 금요일 오전 10시 이후로 그가 보이지 않았다고 확신했고 엠필드 경찰서는 그의 실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는 그의 이전 행동을 조사한 후 그가 방향 감각을 잃고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체온증에 대한 우려로 경찰서는 수색을 위해 드론 조종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0분간의 수색 끝에 남자는 숲속으로 100m 떨어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발견되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는 구조대가 들 것을 들고 숲을 가로질러 그가 숨어있던 장소로 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빨리 구조되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서핑은 매우 재미있을 수 있지만 서핑을 할 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어이죠. 특히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당신의 주위를 돌 때 시드니 출신의 32세 서퍼가 호주의 발리나 마을 근처에서 상어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상어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으며 그 소리는 매우 무시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해야만 했습니다. 상어가 너무 가까이 와 서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어는 그날 그냥 헤엄쳐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드론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태국어로 세계의 고래바위를 의미하는 흰삼완은 태국 부엥칸 지방의 푸싱에 있는 주목할 만한 암석입니다. 이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약 7,500만 년 전에 지어졌으며 메콩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 지층은 특정 각도에서 볼 때 고래 가족을 닮은 3개의 큰 바위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삼완이 위치한 지역은 약 1억 년에서 8,500만 년 전인 백악기 초기에 한때 얕은 바다였습니다.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육지가 바다에서 융기되어 흰삼완이 발견되는 푸톡 산맥을 포함한 현재의 풍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암석은 주로 침식과 풍화를 통해 형성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삼완은 칼라 열대우림 국립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의 일부입니다. 특히 일출 시 숨막히는 전망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방문객들은 메콩강과 인근 산을 포함한 주변 경관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립된 민족으로도 알려진 접촉되지 않은 부족은 외부 세계와 거의 또는 전혀 접촉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이 부족들은 종종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은 외딴 지역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드론 이미지는 브라질에서 발견된 향을 휘두르는 전사 부족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오두막에 살고 붉은 몸 페인트로 몸을 덮으며 고대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미접촉 부족으로는 야노마미족, 아와족, 마세스족, 이솔라도스 두알토 엔비라족 등이 있는데 이들 부족은 알토 엔비라 강을 따라 외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얼굴과 페인트,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집단 내의 부족들의 정확한 숫자와 구체적인 정체성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야노마미족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지역에서 가장 큰 미접촉 부족 중 하나이며 인구는 약 3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야노마미족은 조상의 땅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 샤머니즘 관습, 야노스라고 불리는 독특한 공동가옥 등 독특한 문화로 유명합니다. 드론 기술의 사용은 고고학에서 가치가 입증되어 숨겨져 있을 중요한 유적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드론은 그란 카나리아 섬에 있는 고대 관체 문명의 미라유해 72구가 들어있는 묘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엘 레가도로 알려져 아마추어 고고학자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드론 기술을 사용하여 바야데케 협곡에 숨겨진 동굴을 찾았습니다.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묘실에는 성인과 10명의 신생아의 유골 62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나리아 제도의 원래 거주자인 부안지스의 매장의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으로 유명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체족 사회는 독특한 문화 관습으로 유명합니다. 이 최근 발견은 이전 발굴에서 간과되었던 매장지에서의 신생아에 대한 최초의 문서화된 사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체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전통적인 죽음의 수위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는데 이는 일관된 장례의식을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묘실에 도달하기 위해 22m를 내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단멘시아는 허난성 북부에 위치한 중국 고대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북이 왕조 시대에 지어졌으며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군사 거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조각된 지하 터널과 방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드론이 보여주는 것은 독수리 모양으로 지어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입니다. 이곳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도시 디자인에 내장된 방어 수단입니다. 이 도시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함정과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는 성문 중 하나 위에 매달려 있는 큰 돌이 있습니다. 적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돌을 떨어뜨려 군대를 괴멸시키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광대를 두려워한다면 다음 비디오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이라는 영화에서 본 광대 페니와이즈는 매우 무섭죠. 그러나 다음 사람은 빈 옥수수밭에서 실제 광대를 카메라에 포착했습니다. 광대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대도 어느 순간 드론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남자도 광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잠시 드론으로 그를 쫓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광대를 카메라에 담았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가 옥수수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랭커셔 출신의 19세의 제이 슬레이터는 2024년 6월 17일 테네리페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실종으로 응급구조대, 지역 자원봉사자, 가족들이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스카 근처의 산악지역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곳은 그의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소름이 돋는 이 드론 영상은 그가 결국 발견된 장소를 보여줍니다. 29일간의 수색 끝에 JACC는 그의 전화가 마지막으로 연결되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바랑코 후안 로페즈라는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파른 경사면과 빽빽한 초목이 특징이어서 탐색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의 시신은 지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험난한 지형을 탐색하려고 시도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호텔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협곡의 험준한 지형과 극심한 더위는 그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은 초기에 철저히 조사되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순록은 종종 그룹이나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원형 패턴으로 걷는 특이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순록이 원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야생에서 늑대나 곰을 만났을 때 순록은 본능적으로 원형으로 모일 수 있으며 성체는 바깥쪽 고리를 형성하고 중앙이면 어린 순록이 있습니다. 이 배열은 포식자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포식자를 감지하고 탈출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록의 서클은 목축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록 목동은 무리를 관리하고 이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며 그 방법 중 하나는 동물의 방향과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원형 대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축업자들은 순록을 둘러싸서 순록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거나 특정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영원히 같은 원을 계속 걷기 전에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19년 극비 지역인 에어리어 51을 습격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물론 그 계획은 처음 페이스북 초대에 응답한 수백만 명 중 단지 몇백만이 나타났을 때 실패했습니다. 2023년 한 남자가 같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드론 한 대라고 해야 할까요? 이 드론 이미지는 드론이 포착한 마지막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남자가 외계인이나 비밀 실험을 필름에 담기 위해
제한구역 위로 드론을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그것이 격추되기 전에 멀리 가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 지역을 보호하는 악명 높은 경비원 중 한 명에 의해 격추되었을 것입니다. 아레아 51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엄격한 법률 및 보안 조치로 인해 불법입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인 에어리어 51은 제한된 영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됩니다. 이 상공은 R4808A로 지정되어 있으며 드론을 포함한 무단 항공기의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모든 시도가 영공 위반으로 체포되는 등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에는 승인되지 않은 드론을 탐지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첨단 안티 드론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7년 포르투갈의 산불은 파괴적이었으며 주로 포르투갈 중부, 특히 페드로간 그란데 시정촌에서 발생했습니다. 2017년 6월 17일에 시작된 지진은 며칠 동안 행위를 떨치면서 상당한 인명 손실과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화재는 매우 높은 온도, 낮은 습도 및 강한 바람의 조합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어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는 자동차, 주택, 여러 마을이 완전히 집어삼킨 사건의 여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속도와 강도로 인해 당국이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키기가 어려웠고 피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숲, 농지, 주거 지역이 파괴되어 불에 탄 나무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UFO 목격에 대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다음 영상은 59세의 육군 참전용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는 집 근처에서 물건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론을 들었고 그 지역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카메라에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체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고 남자는 카메라에 UFO를 포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영상을 조사했고 비디오는 결국 나사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비디오 영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체는 시속 6,4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짜 UFO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디스토피아 조지 오웰 소설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론 한 대가 창문 너머로 날아오며 봉쇄가 시작되었다는 무서운 안내 방송을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집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중국 청두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은 봉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1600개의 고위험지역, 1700개의 중위험지역, 300개의 저위험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의 규모는 개별 상점에서 전체 주거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고위험지역의 주민들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중간 위험지역 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인구 2100만 명의 남서부 스촨성의 거대 도시 청두는 두 번째로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이 도시는 9월 1일에 처음으로 봉쇄가 되었으며 이러한 제한에 직면한 중국 최대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전역의 검사가 끝나기로 한 날 청두는 도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봉쇄 연장과 함께 새로운 대규모 검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연장되어 16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바이러스 확산을 완전히 막는 것을 목표로 매일 대규모 검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영국 글로스터셔의 버클리 마을에 있는 유서 깊은 성인 버클리 성 위로 드론을 날리고 반투명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버클리 성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900년 이상 버클리 가족의 거주지였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성 중 하나입니다. 남자에 따르면 그는 죽었다고 전해지는 기사에 유령을 포착했지만 여전히 성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은 섬뜩한 전설과 유령 목격담으로 유명합니다. 몇 가지 섬뜩한 이야기에는 전 거주자인 앨리스 버클리 부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화이트 레이디의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다른 유령은 머리가 없는 기사로 여겨지며 영국 남북전쟁 중 참수된 왕당파 병사의 영혼으로 추정됩니다. 드론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병사를 닮은 유령이 성 안뜰을 걷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최근 카메라에 포착된 끔찍한 사건에서 한 여성이 드론과 고통스러운 대치를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드론이 그녀의 위를 맴돌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드론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자 그녀의 공포는 점점 커지고 화면을 통해서도 뚜렷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넘어져 비틀거립니다.
드론 영상에서 드론의 집요한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필사적인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호를 위해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드론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갑니다. 이 경험의 충격적인 본질은 기술이 우리를 무단으로 스토킹할 수 있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드론 자체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동의 없이 개인 공간을 침범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증가라는 범증하는 문제를 조명합니다. 실물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인물처럼 보이는 마네킹은 소비자 중심의 세계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 모양의 모델은 머천다이저와 패션 디자이너에서 영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국 링컨셔의 외딴 지역에서 특이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국의 유튜버 톰 스콧은 매너킨 사유지에서 드론으로 약 25,000개의 마네킹 피규어를 포착했습니다. 매너킨은 낡은 마네킹의 팔, 다리, 몸통에 활력을 불어넣는 독특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에 많은 마네킹을 보는 것은 매우 섬뜩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뱀을 무서워한다면 다음 비디오가 무서울 것입니다. 마이클 딜레인이라는 유튜버가 고프로가 장착된 드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울뱀이 가득 찬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인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 독특한 비디오 영상을 찍은 드론이 남았습니다. 방울뱀 중 한 마리는 카메라를 싫어했고 촬영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울뱀은 매우 유독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물린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필드 하키스틱을 사용하여 드론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길을 잃고 아무데도 없는 곳에 갇혀 미로 같은 옥수수밭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찰관들은 드론을 이용해 애쉬버러에서 실종된 81세 치매 여성을 찾았습니다. K9 부대가 주변 지역을 수색하는 동안 험난한 지형과 광활한 옥수수밭을 만났습니다. 수색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들은 국방부에 드론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그들은 옥수수밭을 배경으로 눈에 띄는 보라색 재킷 덕분에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의 드론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약 5,000개의 경찰서가 드론 프로그램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실종자의 위치 파악 및 범죄 현장 매핑을 포함한 다양한 경찰 업무에서 드론의 효율성에 의해 촉진됩니다. UFO는 수년 동안 매혹과 추측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에 은색 구체나 금속성 물체가 보인다는 보고는 종종 UFO와의 만남과 관련된 목격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음 드론 영상에서 우리는 은색 구체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속도를 늦추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종종 그것들을 금속 또는 반사 모양을 방출하는 구형 물체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밝은 은색 또는 금속 강택과 함께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은색 구체는 조용히 떠 있거나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측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기존 항공기의 능력을 무시하는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목격자들은 이 물체들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뚜렷한 추진력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혹은 무엇이 이 UFO를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외계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벤스 크릭 브릿지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철도 다리로 알려져 있으며 106m의 인상적인 높이에 서 있습니다. 1929년 심슨 벌목 회사에 의해 건설된 이 다리는 1950년대에 버려질 때까지 지역 벌목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벌목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목재를 이동하기 위한 주요 운송 동맹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 년 후 벤스 크릭 다리는 아메리칸 브리지 컴퍼니가 건설한 인상적인 엔지니어링 업적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이 다리는 버려졌으며 모험가와 사진작가에게 인기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매력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대한 접근이 불법이며 경비원과 철조망을 포함한 여러가지 조치가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리의 상태는 수년에 걸쳐 악화되어 많은 철도 연결이 누락되거나 썩어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수많은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러한 폭탄 중 다수는 충격을 받아도 폭발하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묻히거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작업 중에 발견된 그중 하나입니다. 불발탄이 발견되면 당국은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 경우 폭탄을 안전하게 터뜨리기 위해 2,600가구를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인근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 전역에서 폭발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벽, 창문, 문, 지붕이 파손된 집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일부 주택은 거주 불능으로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는 폭탄이 고의로 터지는 끔찍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폭발로 인해 2층 버스 세대가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분화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크로코에 있는 큰 조각상을 발견하면 다른 행성에 착륙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총 43개의 동상은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각 동상의 높이는 무려 5에서 6m나 되죠.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에이브러함 링컨과 그의 전임자들의 동상은 공포 영상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부러지고 신체 일부가 많이 부서져 있죠. 그들은 버지니아 대통령 공원의 잔해입니다. 공원이 문을 닫았을 때 잊혀지지 않을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 데이비드 아딕스는 그의 작품이 아예 사라질 뻔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은 결국 인근 농장으로 옮겨진 것이죠. 당신이 갑자기 이 조각상을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는 2011년 8월에 녹화되었으며 카메라에 잡힌 가장 큰 빅풋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미국 콜로라도의 산호안 산맥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그 생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곰을 본 줄 알았는데 오래 볼수록 덩치 큰 사람을 닮았고 결국 곰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호안 산맥은 빅풋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빅풋이 방뚝에 정착하기 전 낚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한 보고에 대해 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간주되며 수년에 걸쳐 수많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산호안 구규림은 이 신비한 생물을 볼 수 있는 핫스팟으로도 여겨집니다. 빅풋에 대한 한 글에 따르면 1972년 이래로 콜로라도에서 최소 130건의 목격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종종 크고 털이 많은 생물을 묘사하며 때로는 키가 약 7피트라고 합니다. 중국의 자전거 묘지에 놀라운 드론 영상이 한 남성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도한 자전거 생산과 부적절한 수요에서 비롯됩니다. 이 남성은 드론을 이용해 중국 전역의 15개 이상의 장소를 촬영했는데 현재 그곳에는 버려지고 손상된 낙서로 뒤덮인 수천 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무지개색 집단 무덤은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을 없애기 위한 시도로 자전거 회사들은 전 세계 도시들에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전거를 홍수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이 전략은 2017년에 시행되었으며 자전거 과잉 공급과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도시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버려진 자전거가 열악한 상태로 놓여있는 자전거 묘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 터키의 농업 중심지 특히 코냐 평원은 이 지역에 대규모 싱크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심한 가뭄과 관계를 위해 지하수를 과도하게 추출하여 지하구멍이 더 이상 표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싱크홀의 출현은 농작물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지역 농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코냐 평원에서 약 600개의 싱크홀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경제적 충격은 심각했습니다. 농부들은 전통적인 지하수 공급이 고갈됨에 따라 더 비싼 수원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는 더 높은 비용과 낮은 소득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일부 농부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역 호수의 물 저장량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관계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는 여러 빅풋 목격이 보고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에서 한 남성은 외딴 지역을 달리는 드론에서 엄청난 빅풋 영상을 캡처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빅풋이 자주 관찰되는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빅풋은 크고 털이 많은 원숭이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주로 북아메리카의 숲과 산에 서식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빅풋이라는 이름은 발견된 큰 발자국에서 파생되었으며 종종 생물에 기인합니다. 빅풋에 대한 설명으로는 키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몸은 두꺼운 털로 덮여 있으며 강하고 매운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은 찾기 어려운 성격으로 유명하며 종종 인간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도 그럴 수 있으며 빅풋이 드론을 알아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현재 유령 도시가 된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트 마을은 역대 최악의 원자력 재앙의 본거지입니다. 1986년 4월 25일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하여 방사성 물질이 그 지역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근 프리피아트 마을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대피시키려고 노력했죠. 총 3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사람이 갈 수 없는 30km 너비의 제한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드론 비디오 영상에서 우리는 수십 년 후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 병원, 학교 주변은 섬뜩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장난감이 버려진 놀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버즈 알바바스는 터키 무두르누 근처에 버려진 고급 주택 프로젝트로 700개가 넘는 미니성이 소름 끼치는 컬렉션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유럽 건축, 특히 프랑스 샤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부연 구매자를 위한 독점적인 주거 프로젝트로 계획되었지만 이제는 반쯤 완성된 건물, 건설 잔해, 깨진 꿈으로 가득 찬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이전에 이 지역에 성공적인 온천 호텔을 건설한 사롯 그룹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에는 732개의 동일한 3층 빌라가 포함되었으며 각 빌라의 가격은 37만 달러에서 53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이 개발은 중동, 특히 카타르 및 UAE와 같은 국가의 부유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과 환경단체의 불만, 터키의 경제 침체, 팬데믹의 영향이 겹치면서 개발업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 되자 매출이 정체되었고 결국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한때 유망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디스토피아적 풍경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디즈니 같은 성에 살고 싶나요? 이 고고학자들은 첨단 이미징 기술을 갖춘 드론을 활용하여 뉴멕시코의 고대 마을을 발굴했습니다. 드론에는 육안으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열 화상 및 기타 세부 사항을 캡처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 상공을 드론으로 비행함으로써 연구원들은 고대 문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매장 구조물, 의식용 구덩이 및 기타 특징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에서 드론을 이용한 발견은 약 1000년 전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고대 푸에블로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드론이 블루제이 지역 상공을 비행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론은 수많은 개미 언덕을 지나갔고 결국 그 풍경에서 원형의 형성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던 작업을 몇 시간 만에 고고학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치를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천년된 이 마을은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지금은 한때 큰 셈이었던 곳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60채의 조상이 대거 살던 푸에블로 가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은 드론을 가지고 이상한 것을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